살릴 수 있는지 대답해 주세요. 제발. 여기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무릎을 꿇고 병원이 떠나갈 듯이 울며 소리치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앞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의사도 함께 서 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날은 아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제 인생이 180도 뒤바뀌어 버릴 운명의 그날, 평소처럼 아이에게 다정하게 출근 인사를 건네고 회사로 향하던 길이었죠. 익숙한 아침 풍경,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불길한 벨소리가 울렸고 수화기 너머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쓰러졌어.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답을 들을 겨를도 없이 저는 그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들었던 단 한마디가 제 삶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한국으로 가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뉴스에선 한국의 의료대란 사태가 연일 뉴스로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정말 가능할까요? 아니면 저 뉴스처럼 헛된 희망일 뿐일까요? 제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포기했을 때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한국으로 향합니다. 저는 일본 히로시마 출신으로 지금은 도쿄에 살고 있는 타케시입니다. 예쁜 딸아이를 가진 평범한 부모이지요. 도쿄 시부야의 대형 병원 진료실. 700만 엔이라고요. 진료실에서 저는 그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따뜻해야 할 이곳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죠. 의사는 냉정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타케시 씨, 켄토 양의 심장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심장 질환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희귀한 사례입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 6살 딸 켄토의 작은 손을 꼭 쥐었어요. 켄토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저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가슴을 찢어놓았죠. 수술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희망을 잃지 않으려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어요. 유감이지만 성공 확률이 30% 미만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 정도 복잡한 심장 수술을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도쿄의 풍경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 제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켄토는?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의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약물로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수술을 진행한다면 700만 엔 정도 예상되지만 성공을 장담할 수 없어요. 진료실을 나오며 켄토를 안았습니다. 추운 12월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건 제 가슴속 절망이었죠. 아내 미카는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표정만 보고도 상황을 직감했는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또 안 된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은 3번째 병원이었어요. 도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병원들을 모두 찾아봤지만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불가능하다. 켄토의 작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6살,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한 나이에 제 딸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켄토는 제 무릎 위에서 잠들었습니다. 그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며 25해 전 제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타케시야, 엄마가 먼저 가야 할 것 같구나. 도쿄 이케부쿠로의 작은 아파트. 어머니는 같은 심장병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때도 의사들은 같은 말을 했죠. 일본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병실 창가에 앉아 벚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시던 모습. 90살까지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50도 못 넘기셨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였어요. 나는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내 딸도 이렇게 떠나게 둘 순 없어. 집에 도착했을 때 켄토를 침대에 눕혔어요. 미카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타케시,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포기하면 안 돼. 제 손을 꼭 잡는 미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켄토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이었죠.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이 병으로 돌아가셨어. 유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켄토에게 이렇게 빨리 증상이 나타날 줄은. 목이 메어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옆방에서는 켄토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죠. 자신의 심장이 시한폭탄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카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만들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병원 검진 기록도 함께 보관해 두었죠. 의사들의 소견서, 검사 결과지. 어머니의 심장 상태와 켄토의 것이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어머니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오래된 진단서를 넘기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 의료 시스템의 한계에 부딪혔죠. 그때는 해외 치료를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미카가 차를 들고 왔을 때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타케시, 켄토는 살아야 해. 어떤 방법이라도. 창밖에는 도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면의 밤이 시작됐죠. 노트북을 켜고 밤새 검색했어요. 해외 병원, 새로운 치료법, 임상시험.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미국? 너무 비싸. 유럽?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시계는 이미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녹초가 된 채로 마지막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선천성 심장질환 수술 성공 사례. 그리고 그때 모니터에 낯선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 인생을 바꿀 희망의 실마리였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심장 선천성 질환 수술 성공률 90% 이상. 화면에 나타난 헤드라인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한 도쿄의 아침, 밤새 검색한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발견했어요. 미카, 여기 봐. 한국에서 같은 수술 성공 사례가 있어. 아내는 부엌에서 켄토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 달려왔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자 그녀의 얼굴에도 희망이 번졌어요. 정말? 한국에서?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소아심장외과 박지훈 교수팀이 일본 의학계에서 고위험으로 분류된 동일한 심장질환 수술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여러 차례. 정말 한국이 일본보다 의료기술이 뛰어나다고 반신반의하며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 비교, 심장 수술 성공률, 외국인 환자 후기. 모든 정보가 한국으로 향하는 길을 가리켰어요. 사무실에 출근해서도 계속 조사했습니다. 도쿄 신주쿠의 고층 빌딩,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동료 요시다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고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켄토의 상황과 한국 병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어요. 요시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 지금 상황이 좋지 않잖아. 뉴스에서 봤어. 치료받을 수 있을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급하게 최신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요시다의 말이 맞았어요. 이런. 지금 가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점심시간에 미카에게 전화했어요. 그녀도 이미 뉴스를 보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타케시, 위험하지 않을까? 게다가 외국이잖아. 언어도 통하지 않을 텐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전혀 할 줄 모르고 켄토의 상태가 위급한데. 의사소통이 안 된다면?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퇴근 후 병원에 들러 켄토의 의무 기록을 받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울대학교병원에 영어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켄토의 상황과 일본 의사들의 진단을 상세히 설명했죠. 미카는 켄토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정말 가기로 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그날 밤 친한 친구 아키라에게 전화했어요. 그는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한국? 지금? 타케시, 그래도 일본이 낫지 않을까? 아키라의 우려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표 3장 예약해줘. 인천공항행. 전화를 끊고 켄토의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침대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딸을 바라봤어요. 그 천사 같은 얼굴, 제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꼭 살려줄게, 켄토야. 아빠가 약속할게. 창밖으로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낯선 나라, 한국으로 떠납니다. 불안함과 희망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켄토를 안고 있는 미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예약해두었던 차량으로 서울 도심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역, 테헤란로의 높은 빌딩들.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분위기였어요. 병원에 도착하여 수속을 하자 직원들이 친절하게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일본어 통역사까지 배정되었죠. 먼저 기본 검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검사가 당일에 이루어졌어요. CT, MRI, 심장 초음파. 일본에서 일주일 넘게 걸렸던 검사들이 단 몇 시간 만에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빠를 수가. 미카와 눈을 마주쳤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한국인 환자 가족과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미소가 낯선 땅에서의 불안감을 조금 누그러뜨렸어요. 저녁이 되자 박지훈 교수가 직접 찾아왔어요. 그의 눈빛에서 확신과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 후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근처 호텔로 향하는 길, 켄토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나 좀 무서워. 그 작은 손을 마주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켄토야. 여기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하셔. 분명 켄토를 도와주실 거야.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미카는 켄토의 머리를 빗어주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려 애썼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지훈 교수를 필두로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죠. 타케시 씨, 미카 씨, 켄토 양의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박 교수의 말이 전해졌어요. 그는 켄토의 심장 검사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켄토 양의 심장은 선천적으로 대동맥과 폐동맥의 연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유형의 수술을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박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수술은 가능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이미 비슷한 사례를 여러 건 성공적으로 수술했습니다. 성공 확률은 90%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미카가 놀라서 제 팔을 잡았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90%라고요? 일본에서는 30%도 안 된다고 했는데. 정말입니까? 목이 메어 겨우 말을 이었어요. 박 교수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이런 복잡한 소아 심장 수술을 위한 특수팀을 구성하고 있어요. 다른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수술법을 개발했어요. 켄토의 심장을 최소한으로 손상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언제 가능한가요? 이번 주 금요일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 후에는 약 2주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미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타케시, 우리가 제대로 선택한 거겠죠? 저는 미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 것 같아. 여기서 우리 켄토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받은 것 같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원 근처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죠. 켄토가 자고 있어. 미카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우리 둘 다 밤새 뒤척이며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공률 90%라지만 나머지 10%는? 그 10%에 우리 켄토가 들어간다면 우리 같은 외국인에게 과연 최선을 다해줄까?
미카는 침대 끝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여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혹시 지금이라도 일본으로 돌아갈까 생각 중이야? 솔직히 제 마음 한구석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곳, 언어가 통하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켄토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죠. 한밤중에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나쁜 소식일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타케시 씨, 박지훈 교수입니다. 켄토 양 상태가 걱정되어 전화드렸습니다. 통역사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 시간에 교수가 직접 전화를 다니 놀라웠습니다. 불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미리 수술에 대해 더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요. 박 교수는 수술 과정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어요.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까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환자가 우선입니다. 의료 현안과 상관없이 켄토 양에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미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안도감이 번졌어요. 정말 다른 나라네. 그날 밤 켄토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 켄토를 꼭 지켜주길. 아침이 밝았고 수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박 교수가 직접 우리를 맞이했어요. 준비되셨나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두려움, 희망, 절망, 감사함이 뒤섞였어요. 켄토를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켄토야. 곧 다 나을 거야. 그 순간만큼은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수술실 앞 대기실. 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미카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침에 켄토를 수술실로 보낸 지 벌써 3시간이 지났죠. 대기실 TV에선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켄토의 웃는 얼굴만 맴돌았어요. 만약 실패하면? 갑자기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요. 미카가 놀라 저를 붙잡았어요. 타케시, 괜찮아요? 나는 어머니도 잃었는데 이제 딸까지 잃을 순 없어. 복도를 서성이며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미카를 위해서라도 강한 척해야 했죠. 5시간째. 수술실 문이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져온 켄토의 인형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미카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가족분들 계세요? 젊은 의사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켄토 양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수술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박 교수님께서 잘 되고 있다고 전해달라셨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카와 손을 꼭 잡았어요. 6시간째. 대기실엔 우리 말고도 다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할머니가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위로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박 교수의 말에 제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미카는 양손으로 입을 가리며 울음을 터뜨렸죠. 살았어. 우리 딸이 살았어. 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시선 같은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저 켄토가 살았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죠. 심장 기능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예상보다 수술이 잘 진행되었어요. 회복도 빠를 겁니다. 통역사가 전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적처럼 들렸습니다. 미카와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켄토를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온갖 기계와 관에 둘러싸인 모습이 마음 아팠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병원 행정실로 향했어요. 수술비 정산을 해야 했죠. 타케시 씨, 보험 처리는 모두 끝났습니다. 나머지 비용 정산서입니다. 담당자가 내민 서류를 받습니다. 600만 원. 한국 돈으로요. 실례지만 이게 다인가요? 총액이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견적받은 700만 엔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마치 꿈 같았어요. 딸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파산하지 않아도 된다니. 호텔로 돌아가는 길, 강남역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밖으로 바쁘게 오가는 서울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이 나라에 이런 기술이 있다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일본에 있는 친구 아키라였어요. 타케시, 켄토는 어때? 살았어, 아키라. 켄토가 살았어. 퇴원 날이 왔습니다. 켄토의 회복은 기적에 가까웠어요. 단 10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2주 후엔 퇴원 허가가 났죠. 아빠, 이제 집에 가요? 켄토가 물었습니다. 얼굴에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어요. 미카는 켄토의 짐을 챙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들이 들어왔어요. 놀랍게도 작은 케이크와 풍선을 들고 있었죠. 켄토 양, 축하해요. 건강하게 퇴원하네요. 일본어로 노래까지 불러주었습니다. 옆 병실의 한국인 환자 가족들도 함께 축하해 주었어요. 켄토는 쑥스러워하면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가족처럼 대해주지 않았는데. 미카가 속삭였어요. 맞습니다. 도쿄의 차가운 병원과는 너무 달랐죠. 여기서는 환자가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한국에서 배운 단어 정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성이 담긴 따뜻함이란 뜻이라고 했죠. 박 교수가 마지막 검진을 위해 들어왔습니다. 그는 켄토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켄토 양, 용감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요. 그리고 저희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6개월 후 반드시 검진을 받으세요. 일본에서 촬영한 검사 결과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복도를 나서는데 간호사들과 의료진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모두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본어로, 한국어로 어떤 말로도 이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에 오르면서 켄토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또 올 거예요? 미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인 듯 했어요. 그럼 켄토, 다음엔 병원이 아니라 여행으로 올 거야. 퇴원 날이 왔습니다. 켄토의 회복은 기적에 가까웠어요. 단 10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2주 후엔 퇴원 허가가 났죠. 아빠, 이제 집에 가요? 켄토가 물었습니다. 얼굴에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어요. 미카는 켄토의 짐을 챙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들이 들어왔어요. 놀랍게도 작은 케이크와 풍선을 들고 있었죠. 켄토 양, 축하해요. 건강하게 퇴원하네요. 일본어로 노래까지 불러주었습니다. 옆 병실의 한국인 환자 가족들도 함께 축하해 주었어요. 켄토는 쑥스러워하면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가족처럼 대해주지 않았는데. 미카가 속삭였어요. 맞습니다. 도쿄의 차가운 병원과는 너무 달랐죠. 여기서는 환자가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한국에서 배운 단어 정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성이 담긴 따뜻함이란 뜻이라고 했죠. 박 교수가 마지막 검진을 위해 들어왔습니다. 그는 켄토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켄토 양, 용감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요. 그리고 저희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6개월 후 반드시 검진을 받으세요. 일본에서 촬영한 검사 결과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복도를 나서는데 간호사들과 의료진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모두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본어로, 한국어로 어떤 말로도 이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에 오르면서 켄토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또 올 거예요? 미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인 듯 했어요. 그럼 켄토, 다음엔 병원이 아니라 여행으로 올 거야. 이렇게 한국의 의료 기술은 국경을 넘어 생명을 구하는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불가능하다던 수술이 한국에서는 가능했던 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닌 환자를 향한 끝없는 도전 정신과 따뜻한 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인 철학으로 운영됩니다. 병원비보다 환자의 생명을, 통계보다 개인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기에 타켓이 가족과 같은 외국인들에게도 희망을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환자 중심 서비스는 세계가 주목해야 할 한국 의료의 진정한 강점입니다. 국경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한국 의학의 빛나는 순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튼튼한 심장으로 내일을 살아갈 켄토에게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